두꺼운 피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두껍지 않은 피부에 비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얇은 피부를 갖고 있는데 연골이 많이 퍼져 있다. 굉장히 쉽게 그 얄쌍하고 오똑한 느낌이 쉽게 느껴질 수 있죠.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혜진입니다. 오늘은 코끝 연골 재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코 수술을 할 때 코끝 연골 재배치를 하게 되는데, 연골의 위치를 조금 더 이제 이상적인 위치에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연골의 위치를 이동시키고, 부족한 부분에는 연골을 추가적으로 이식을 하고, 그 연골과 연골 사이를 이제 실을 사용해서 이렇게 결합해 줌으로써 연골의 형태를 바꿀 수 있게 되고, 그 형태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바뀐 상태에서 다시 이제 아물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바뀐 모양으로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콧대 성형은 하지 않고 이제 코끝 성형만 하는 경우인데, 이 환자분의 이제 불만족 사항은 코가 좀 짧고 들려 있다, 조금 더 길이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려면 코끝 연골의 위치를 조금 더 위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는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코끝 연골을 그 위에 있는 연골로부터 1차적으로 분리를 시킨 이후에 이제 아래쪽으로 연골 위치를 이동시키고, 연골 사이의 어떤 간격은 부족한 부분을 자가 연골을 떼서 이제 이식을 하게 됩니다. 옆모습을 이렇게 보면 콧대 높이는 동일합니다. 그 비순각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원래 좀 더 이렇게 크고 들려 있었는데 조금 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코가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콧구멍이 좀 덜 보이는 상태가 되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제 비순각이 좀 더 이제 작아지는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큰 변화는 아니고 좀 작은 변화이긴 하지만 코끝이 약간 높아졌고 각도가 좀 내려오고, 그런 변화가 이제 생기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코끝 연골 재배치 사례는 첫 번째와 달리 오히려 이제 코끝이 약간 길고 처진 경우에 수술이 되는데, 이 환자분의 주된 그 불만족 사항은 코가 너무 펑퍼짐하고 코가 너무 길다, 그거를 좀 개선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셨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구멍 가운데 있는 그 비주가 콧볼보다 더 아래쪽으로 처져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 어쨌든 좀 펑퍼짐해 보이고 콧대도 약간 낮고, 그런 거를 이제 개선하기 원하셨던 경우인데, 코끝 연골이 이제 아래쪽으로 길게 처진 부분은 수술하면서 연골을 재배치해서 이제 위로 올리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짧은 코에 비해서 코가 이렇게 긴 경우에 연골 재배치는 오히려 연골 이식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히려 좀 쉽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긴 코끝 연골을 약간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이제 위치를 이동시켜서 실로 이제 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밑으로 처진 부분은 위로 이동을 해서 코가 짧아지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좀 퍼져 보이는 부분은 끝을 이제 좀 모아서 이제 좁혀주는 거죠. 그리고 콧대를 약간 높이는 수술을 병행하는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골 재배치는 코끝을 오히려 이제 길게 하는 방향으로 수술할 수도 있고 짧게 하는 방향으로 수술할 수도 있는데, 짧은 코를 길게 하거나 높이를 이제 많이 세울 때는 연골 이식이 동반돼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반대로 이제 짧게 하거나 높이를 많이 변화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경우는 이제 코끝에 있는 연골만 사용해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코끝이 좀 뭉툭하고 콧대에 비해서 코끝이 약간 낮다, 그런 정도의 이제 불만족사항을 갖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정면에서 보면 콧볼, 그 다음에 콧망울이 좀 더 이렇게 펑퍼짐하게 퍼져 있는 상태인데, 코끝을 이제 연골을 모아주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좁아 보이죠. 윤곽이 조금 더 이렇게 살려져 보이고, 옆에서 보면 살짝 콧등에 굴곡이 있고 코끝이 약간 떨어져 보이는데, 코끝이 약간 높아지면서 각도가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면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약간 매부리처럼 굴곡이 끝이 좀 떨어지는 타입인데, 이제 끝이 좀 덜 떨어져 보이고 높이가 약간 세워진 느낌. 이런 경우는 이제 연골을 재배치하면서 연골 이식을 소량 같이 한 경우인데, 지지대 부분에 그 다음에 코끝에 연골 이식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주된 효과는 어쨌든 이제 뭉툭한 부분을 좁힘으로써 이제 코끝이 콧대에 비해서 떨어져 보였던 부분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코끝 수술할 때 코끝 연골 재배치는 거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사실 시행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연골 이식을 하고 어떤 경우는 연골 이식을 하지 않고 수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높이 변화를 얼만큼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이제 길이 변화를 얼만큼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경우에는 연골 이식을 동반하게 되고,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코끝에 있는 연골만 갖고 실을 사용해서 뭐 폭을 조절한다든가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수술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연골 재배치가 어렵다기보다 코끝 연골 자체가 너무 약한 경우, 연골 자체가 너무 가늘고 흐물흐물하다, 그러면 사실 높이를 세울 때 그 연골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그런 약한 연골을 갖고 있을수록 연골 이식이 차지하는 어떤 수술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거고, 연골 자체가 잘 발달되어 있는 타입이라면 연골 이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두꺼운 피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두껍다면 그 높이를 세우거나 갸름하게 보이게 할 때 두껍지 않은 피부에 비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연골 자체는 아주 얄쌍하게 실을 묶어서 재배치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조금 더 이렇게 두꺼운 피부가 덮고 있다면 덜 얄쌍해 보일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이제 얇은 피부를 갖고 있는데 연골이 많이 퍼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골만 딱 모아도 굉장히 쉽게 그 얄쌍하고 오똑한 느낌이 쉽게 느껴질 수 있죠. 보통 이제 코 성형에서 콧대는 뭐 보형물 같은 걸 써서 많이 높이거나 이런 변화를 주는데, 코끝 성형은 원래 코끝에 있는 연골을 잘 활용해서 모양을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이제 코끝 연골 재배치라고 부르고, 연골 이식 못지않게 연골 재배치가 돼야 자연스럽고 또 촉감도 좋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